낯선 무대 위에 한국인샵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벌어진 실화 기반 감동극. 당신은 혼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런던의 고풍스러운 건물, 영국 국제안보연구소 IISS 회의장 앞에 서서 마지막 발표 자료를 확인하고 있던 순간이었죠. 한국인은 당신 혼자뿐입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서구권과 중국 출신입니다. 행사 진행자의 말에 잠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30명의 세계적 안보 전문가들 앞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소규모 국가의 현대 군사 전략에 대해 발표해야 하는 상황.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말 한마디, 보이는 반응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됐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중국계 영국인 연구위원 에릭 장의 도발적인 질문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고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전직군 정보사 소속 대위 장수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오빠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다짐. 노트북 화면 속에 오빠의 사진이 잠시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의장의 긴장감은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포럼이 아닌 전장이었으니까요. 감정이 아닌 사실로, 소리침이 아닌 침묵의 풍기 승부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풍스러운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이름은 장수연, 올해 39살이고 전직 대한민국 군정보사 소속 대위였습니다. 지금은 영국국제안보연구소 IISS 교환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국가의 현대 군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는데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느낀 시선들이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만 같았어요. 서구권 인사들과 중국계 전문가들이 대부분인 이 공간에서 동양인 여성인 제가 눈에 띄는 건 당연했죠. 회의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지금도 출정 전의 긴장감은 여전하네요. 이곳에서 제가 하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의 견해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된다는 사실이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아, 장 박사님이시죠? 오늘 발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마주친 영국인 진행자의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제 성을 부르니 어색했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준 모양이네요. 자리에 착석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약 3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중국계로 보이는 그는 다른 참석자들과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책자를 보니 에릭 장열 IISS 객원 연구위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첫 번째 발표자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동유럽 출신 전문가였는데 작은 나라들의 방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릭 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규모 국가들은 강대국의 우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의 보호 없이는 결국 무용지물이죠. 오늘 한국에서 오신 전문가도 계신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갑작스러운 언급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패배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차례가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빠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북한의 도발로 잃은 오빠.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충격과 슬픔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원동력이었죠.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싸움터에 나서는 것이었으니까요. 냉철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존심이 아닌 우리나라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장수연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진행자의 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청중을 바라보니 에릭 장이 팔짱을 끼고 다소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온 장수연입니다.
오늘 소규모 국가의 현대 군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화면에 우리나라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영토 크기와 인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죠. 대한민국은 영국의 약 절반 크기의 영토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전부는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에릭장 연구위원께서 앞서 언급하신 미국의 보호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군의 현대화 과정과 독자적 강위 시스템 구축 현황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반박보다는 객관적 사실로 대응하는 전략이었죠.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자체 방위력 강화에 집중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세계 6위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국제기관의 평가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오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죠.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에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예상과 달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만을 나열하자 다소 당황한 듯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존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스마트 파워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계속하며 한국의 국방 예산, F3 도입 현황, 그리고 사이버 전력 구축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청중들의 반응이 좋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대국의 우산 덕분만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발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6.25 전쟁 당시에 폐허가 된 서울과 현재의 발전된 서울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크기가 아닌 의지와 전략이 진정한 국가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영국인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에 대해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변하며 느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중요한 임무였던 거죠. 에릭장은 입을 다물고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다음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세션은 문화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몇몇 참석자들이 제게 다가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더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본 에릭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어떤 도발을 준비했을지 짐작이 갔죠. 발표자로 나선 영국인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것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일본의 기모노, 중국의 치파오, 그리고 한국의 한복 이미지가 나란히 표시되었죠. 에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이는 한복은 중국의 한족 의복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상당 부분이 중국 문화를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에릭의 표정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발표자인 영국인 교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 박사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준비해왔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릭장 연구위원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한복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몇 장의 이미지를 검색했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의복 형태와 현대 한복의 비교 이미지였습니다. 이 고구려 고분 벽화는 4세기 것으로 당시 중국 한족의 의복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여성 저고리의 형태와 치마의 주름 방식이 현대 한복과 유사하죠. 에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복은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등재 과정에서 이러한 역사적 고증도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말을 이어가며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문화는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차용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복은 기후와 생활양식에 맞게 수천 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의복 문화입니다. 그때 에릭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 문자에서 영감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한국은 중국 문화를 많이 가져다 쓰지 않나요? 이번에는 예상했던 도발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은 세계문자학계에서 독창적 창제 원리를 가진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 한자와는 형태나 원리 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휴대폰으로 한글 자음 도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이는 표의문자인 한자와는 전혀 다른 과학적 표음문자 체계입니다. 청중들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감이 더해져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문화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던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남의 것을 가져간 적 없습니다. 다만 지켜온 것뿐입니다. 말을 마치자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에릭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국인 교수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군 시절 배웠던 감정 통제 기술을 총동원해 표정을 관리했지만 내심 벅찬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으며 오빠를 떠올렸습니다. 오빠, 내가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묻자 마치 오빠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한켠에서 혼자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로 마음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거든요. 인상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장 박사. 돌아보니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IISS 명예 선임연구원이죠.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보부 출신으로 아시아 안보 분야의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었죠.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리슨 선생님.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야기 나눌 것이 있습니다. 궁금증을 느끼며 그를 따라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건물 옥상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죠. 윌리엄은 커피를 건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장 박사님의 발표를 특별히 보러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신가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강 너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제가 아직 현역이었을 때 한국에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DMZ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군요. 윌리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그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죠.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 수집 임무로 그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었죠. 그때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그 장교의 이름이 혹시 장민호 대위였습니다. 훌륭한 군인이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민호는 제 오빠의 이름이었으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는 제 오빠입니다. 윌리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정말 놀랍군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장 대위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질문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인의 길을 택했죠. 윌리엄의 표정이 충격과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제 어깨를 꾹 잡았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보니 그의 정신은 살아있군요. 감정을 추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리엄은 목소리를 낮추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릭 장에 대해서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는 중국 국영기업의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죠. 이번 포럼에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의심했던 바가 맞았군요. 그의 도발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과 문화적 정체성을 폄하하려는 시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대응은 매우 훌륭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논리로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장 박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군의 전술과 사이버 방어 능력은 나토 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죠.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윌리엄은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 남은 세션에서도 힘내십시오. 당신의 오빠는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다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함께 가시죠.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 어깨에 새로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학술 포럼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명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에릭 장의 다음 도발이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으니까요. 회의장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국제무기거래와 동북아시아 안보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발표자는 프랑스 출신 군사 전문가로 최근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거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발표 중간에 K 자주포와 FA 경공격기의 수출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도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때 에릭 장이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만 실제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은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하게 결정된 것이고 성능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컸다는 게 업계의 평가죠. 솔직히 말해서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무기를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발표자는 답변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이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진행자의 허락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에릭 장 연구위원의 의견은 흥미롭지만 실제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폴란드 국방부에서 발표한 K9 자주포의 성능 평가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폴란드어로 된 공식 문서가 나타났고 영어 번역본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실전 테스트에서 기존 유럽 무기 체계보다 높은 정확도와 내구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혹한기 작동 테스트에서 99% 이상의 정상 작동률을 보였죠.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이것은 폴란드 정부가 추가 계약을 결정한 회의록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주요 결정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멈추고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나토 표준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입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가 나토 표준을 모두 충족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료를 마무리하며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 윌리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팩트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 체계는 국적이 아닌 성능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한독일 참석자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에릭 장 연구위원은 중국 국영방산업체의 자문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을 먼저 밝히는 것이 공정한 토론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에릭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당황한 듯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자문일 뿐이고 제 의견은 객관적 분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진행자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미리 밝히는 것이 포럼의 규칙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에릭은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세션은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윌리엄이 전해준 정보가 사실이었고 독일 참석자의 질문 덕분에 에릭의 이중성이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중요한 세션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노트북 화면에 뜬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빠의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보고 있나요? 제가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울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닌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휴식 시간, 이제 참석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몇몇은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대화를 청했고 에릭 주변은 한산해졌습니다.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틀째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특별 세션으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가상의 군사 분쟁 상황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었죠. 모두 4팀으로 나누겠습니다. 각 팀은 서로 다른 국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진행자의 설명에 따라 참석자들이 무작위로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청팀의 리더가 되었고 윌리엄과 독일 참석자, 그리고 스페인 출신 젊은 연구원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는 가상의 도서 분쟁이었습니다. 청팀은 인구 5천만의 중견국을, 적팀은 인구 14억의 강대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불편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각 팀은 30분 동안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단계별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팀이 승리합니다. 팀원들과 모여 전략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대국과 정면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비대칭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빠르게 전략 구상을 스케치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기동성과 기술력입니다. 상대방은 규모가 크지만 관료주의와 의사결정 지연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참석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이버전과 정보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의 전략 수립 시간 동안 우리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면 충돌을 피하고 상대의 통신망을 교란하며 국제 여론을 활용하는 다층적 접근법이었죠. 군생활과 정보사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단계에서 적팀은 예상대로 군사력 과시와 경제 제재를 선택했습니다. 에릭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청팀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팀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3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국제법적 대응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둘째,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하는 전자전을 실시합니다. 셋째,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진행자는 우리의 전략을 컴퓨터에 입력했고 알고리즘이 결과를 계산했습니다. 첫 단계의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청팀, 첫 단계 승리, 국제여론 지지도 상승, 적팀의 군사작전 효율성 20% 감소. 에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조치는 경제봉쇄와 대규모 상륙 작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를 예상하고 대책을 준비해 두었죠. 청팀의 대응은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해안방어 시스템 활성화, 드론을 활용한 분산 타격, 그리고 주요 동맹국과의 긴급 군사 협의를 진행합니다. 시뮬레이션은 5단계까지 이어졌고 매 단계마다 청팀은 예상 밖의 전략으로 적팀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청팀 승리. 최소한의 피해로 영토와 주권을 보존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에릭을 포함한 적팀 멤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적 우위만으로 승리를 예상했을 테니까요. 진행자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청팀의 승리 요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다층적 접근법. 군사, 외교, 정보, 경제 모든 영역에서 조화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둘째, 비대칭 전략의 효과적 활용.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윌리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장 박사. 당신의 리더십이 승리를 가져왔어요.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회의장을 물들였습니다. 오빠가 좋아했던 그 색이었죠. 시뮬레이션 후 간단한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다가와 대화를 청했고 그 중에는 방산업체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영국인 참석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뮬레이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는지 아는 마음이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멀리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포럼의 마지막 날.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포럼의 마지막 날, 각 참가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도 작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10분간의 발표 기회를 얻었죠. 강연장에 들어서자 전날보다 더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럼에 참가하지 않았던 IISS의 다른 연구원들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전날의 시뮬레이션과 논쟁이 소문이 난 모양이었죠. 에릭 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전과 달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앞쪽에 앉아 격려의 미소를 보냈고 이제 진행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박사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작은 국가의 생존 전략 대한민국의 사례입니다. 단상에 올라 노트북을 연결하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켰지만 그 순간 마음을 바꿨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발표 자료를 잠시 제쳐두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청중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장수연입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지금은 연구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저는 한 명의 동생입니다. 잠시 목이 메었지만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1989년 초겨울 DMZ 근처에서 제 오빠 장민호 대위는 북한의 도발 과정에서 전사했습니다. 당시 저는 10살이었고 오빠는 26이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릭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오빠가 죽어야 했는지, 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했고 그래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죠.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군 생활 중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리엄의 눈에는 공감의 빛이 있었고 에릭조차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주변국들의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정보도 많았죠. 하지만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와 위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마이크에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생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 큰 군대 또는 강대국과의 동맹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창문 너머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우리의 문화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의지, 외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청중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에릭도 이제는 경직된 표정을 풀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제가 국방과 전략을 연구하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우리 다음 세대가 전쟁의 공포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나라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아는 나라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윌리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심지어 에릭도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감동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당신의 오빠는 자랑스러워할 겁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안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포럼의 폐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IISS 원장이 단상에 올라 지난 3일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진정한 국가안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은 각 세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특히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통찰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포럼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발표와 기여를 한 참가자에게 IISS 우수 공헌상을 수여합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잠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신 장수연 박사님입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윌리엄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뛰었습니다. 원장이 작은 유리 트로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 박사님은 이번 포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함께 국가 안보의 인간적 측면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간단히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영광을 제게 희생한 모든 이들, 그리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마지막 네트워킹을 위해 리셉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명함을 교환했고 몇몇은 한국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켠에서 에릭 장이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참석자들과는 달리 리셉션에 참여하지 않고 떠나려는 듯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장 박사. 짧게 인사한 후 그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에릭 박사,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했으면 합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한 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짐을 챙겨 회의장을 나서려는데 윌리엄이 다가왔습니다. 자네의 오빠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 박사, 오늘 당신은 단순히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템스강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잘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것은 슬픔이 아닌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런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학술 포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지와 정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은 이제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제 이름은 장수연입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지금은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